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쯤 중국, 인도, 일본 중 한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여파는 전 세계 경제로 빠르게 번질 거라고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있고 경제를 막으려는 강력한 둑 위로 물이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년대책위원회 노박사입니다. 중국의 둑이 무너지면 금융위기가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시작되면 광기, 패닉, 그리고 붕괴라는 세 가지 단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광기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투자하는 현상이고 패닉은 갑자기 불안해져 모든 걸 팔아버리는 상황입니다. 붕괴는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금융위기는 대체로 10년마다 반복되며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려운 경제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가 침체되는데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돈을 벌기 힘든데도 생필품 가격은 계속 올라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한번 발생하면 극복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은 코로나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도하게 재정을 풀었습니다. 재정 지출을 42%, 통화량을 52%나 늘렸고 그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고 국제 경제가 불안해졌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가상화폐, 전기차, AI 같은 테마에 따라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거품이 곧 꺼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엔캐리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엔캐리 자금은 일본에서 싼 금리로 돈을 빌려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자금입니다. 만약 일본 경제가 더 나빠져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 자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일본 주식시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사람들이 불안해져 은행에서 돈을 한꺼번에 찾으려는 뱅그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도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지만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기회를 잡아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기회가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위기가 끝난 뒤 약 2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더 이상 투자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적절한 투자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최저점에서 사려다 실패하기보다는 조금 오른 시점에 투자해 이익을 나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현금을 모아두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이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할 거라 믿습니다.